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말하기. 말하기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쁘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원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말을 많이 하면 이 가벼운 사람이다, 좀 푼수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꼴딱꼴딱 잘 삼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PR을 막 여기저기다 막 대놓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매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같이 차를 마시는데 5분 이상 대화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제 팽당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 30분 이상의 대화할 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0분의 대화를 조리 있게 잘 끌어가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스피치 학원을 많이 등록하고 다닌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예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스피치 강사가 된다든가. 자,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도 적절한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그렇죠.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이제 대상자와 함께 이야기할 때 요양보사 선생님의 감정에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대상자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한다. 대상자에 대한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효과적인 말하기에서 어떻게 말을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요양보호사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의사 전달을 오해 없이 분명하게 한다. 이런 말이 정답이죠. 그리고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나쁜 내용을 불러일으키거나 상기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요양 대상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한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말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편안하고 그렇죠. 릴렉스된 자세로 이야기를 듣도록 한다. 너 어디 얘기 끝나기만 해봐. 이제 내가 너 말로 가만 안 둘 테니까. 이러면 그거는 곤란하다. 자,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전문 용어를 쓰면서 상대를 막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용어도 많이 알아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용어를 쓰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가적인 용어를 또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직업병이라고 해요. 제 친구는 이제 그 예전에 현대자동차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선 어땠어? 그러면은 오늘 그랜저를 만났다. 또는 엘란트라급인데 내용은 별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부싸움 하면 막 야, 남바 뛰어. 남바 뛰어. 그래야 남바 뛰자.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남바 뛴다. 그치,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이제 차 전문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병이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이 막가파형. 이거 좀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는 상대에게 또 말을 이어가는데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사 완벽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비난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는 약하니까 늘 보호받아야 돼. 이런 것도 이 적절한 말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전달법이란 무엇이냐면 아이 메시지, 이 난 전달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전달할 때 일단 나를 주어로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그 행동과 상황만을 놓고 말을 하라는 거죠. 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내 말을 잘 전달한 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도록 한다. 그래서 iMessage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옳은 것에서 조금씩 옳지 않게 말을 바꾸신 것을 찾으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iMessage로 적당한 것을 찾아라. 그것도 역시나 1, 2, 3, 4, 5를 읽었을 때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침묵을 보시면은요, 이 침묵은 이 말을 할 때의 쉼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느닷없이 이 침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모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침묵이에요. 침묵.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수용이 있어요. 수용이란 받아들일 숫자, 용납할 용자. 그렇죠.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 받아준다죠. 받아준다. 그거는 수용이에요. 받아주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공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를 다 비판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가족관계 중에서 엄마와 자녀는 수용을 잘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밤 11시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보 나 좀 출출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살쪄. 굶어.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엄마 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속이 좀 허한데 그래? 일어나서 막 이제 먹을 간식을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수용이에요. 자, 엄마 하고 쳐다보는 아이 컨택하는 순간 아이의 눈빛을 보고도 알아요. 5만 원을 달라는 얘기인지 10만 원을 달라는 얘기인지 눈을 몇 번 깜빡거릴 때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엄마는 자녀를 한없이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만들었죠. 내 몸에서 10달 있다가 나왔죠. 그런데 남편은 내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수용이 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수용하고 아닐 때는 수용 못하고. 근데 자녀는 한없이 수용하고 쌈짓돈 나오고 장판 밑에 있는 돈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말버타기. 그렇죠. 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사업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상자와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말하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요양보호사의 말버타기에서 대화를 잘한 사람을 찾아라. 그렇죠.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듣는다. 정답이에요. 자,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질병, 생활력 등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다. 정답이에요.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정답이죠. 대화를 나눌 때 대상자가 나에게 지나친 의존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듣는다. 정답이에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서 인지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반말하거나 명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에요. 자,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공감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말은 정답이에요. 자, 공감이란 통감입니다. 통감. 우리는 서로가 좀 통한 사람을 원해요. 통해야. 그런데 이제 통감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이해는 그래 수용은 알았어 공감은 어머나 이런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머나 아주 할아버지가 개 같은 놈이었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좋아서 막 이제 해묵은 이야기 다 꺼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자, 이런 게 공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보죠. 이런 예도 예전에는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좀 바꿔요. 말을 좀 바꿔서 어떻게 공감을 잘한 요양보살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역시나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할머니 감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예쁜 말을 한 요양보살 찾으면 그 말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여봐 나 생일 선물 사야 돼. 우리 손자 생일이야. 마트 좀 데려가줘. 어머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공감했죠. 자, 그 다음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봐 겁이 나서 잠을 못 자. 어머 영감님이 그렇죠. 굉장히 자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세요.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할머니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라는 거죠. 자, 이제 또 잠을 못 잤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그렇죠. 증상 완화 플러스 공감했죠. 자, 그래서 증상 완화에 말을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어떤 행위, 저와 함께 산책을 가실까요? 따뜻한 햇살을 받아볼까요? 또는 그렇죠. 따뜻한 물로 족욕을 좀 해볼까요? 찜질을 해드릴까요? 이런 어떤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말을 한 것이 증상 완화고요. 자, 공감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머 할아버지가 참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또는 아주 그냥 할아버지가 개 같은 놈이었군요. 이렇게 할머니 입맛에 똑 떨어지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었고 좀 내 속을 좀 박박 썩였다 이 얘기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는 그렇죠. 보통 평범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존중하는 태도 갖는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 적당한 톤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땡땡이 어르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직과 여러 팀과 함께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 팀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지션을 가지신 분의 그 포지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들과 그렇죠. 우격다짐을 하지 말고 전문가다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아리까리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항상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들은 설명하는 자, 동의를 구하는 자, 기록하는 자, 보고하는 자이다. 우리는 보고만 잘해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